방안을 브리핑할 예정이며 그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상임위원님께는 있는데 보도자료하고 풀본이 있고 발표문이라는 형식으로 있는데 일단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발표문 위주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회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집권선거위원회 상임위원 이은수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현장 간담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밝히셨던 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안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지만 소수의 불공정 거래 세력이 여전히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수준에 비해 주가 조작으로 인한 수익이 훨씬 더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관행을 제도적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바로잡지 않고서는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근 한 달 동안의 유관기관 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근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꼭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심리조사, 제재까지의 각 단계가 각 기관에 흩어져 병렬적, 순차적으로 나뉘어 처리돼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거래소 내에 지금 별관 11층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 금융위 공감원, 그다음에 거래소 시감이 세 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조사 심리 인력이 함께 모여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논의 과정에서 일단은 34명 정도 규모로 출범 예정이고 향후 조사 경과나 실적 그리고 본부의 인력 충원 현황을 부어가며 한 5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그 심리 조사 과정에서 심리 대기 기간 그리고 조사 대기 기간 이런 부분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서 어떤 이게 불공정거래 사건이라는 게 이 사건마다 난이도나 내용이 워낙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심리 조사 기간이 어떤 케이스에 있어서 한 6, 7개월 정도로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는 한 15개월 내지 한 2년 정도 걸렸던 부분이 6, 7개월 정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관 간에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이상 거래를 신속히 탐지하고 필요시 신속히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강제 조사권을 활용하는 등 심리조사 과정에서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동 시장감시 단계부터 불공정거래 탐지 역량을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개별 계좌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서로 다른 명의로 인식돼 시감위의 탐지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기반으로 시장 감시일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시 분석 대상이 약 40% 줄어들어 시장 감시 효율성이 제고되어 이상 거래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는 불공정거래, 불법 경매자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정들이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합동 대응단을 중심으로 조만간 이에 대한 적용 사례가 시장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즉,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지급 정지하고 범죄의 수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적극 활용해 주가 조작범은 자본시장 내지 금융시장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가 조작범의 인적사항, 위법행위 내용의 조치사항을 증선 의결 직후에 대외 공표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불공정 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금융회사 영업정지를 부과하여 시장에서 퇴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5%를 위반 과징금은 이달 말부터 10배 상향하여 적용하고 허위 공시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현행보다 최대 30% 이상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상장회사들은 일반 투자자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특히 불공정 거래와 연관된 부실 허위 공시는 엄정히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꼭지는 부실 상장사는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기업이 이 상장 시장에 오래 남아 있으면 주식 시장의 신뢰와 성장이 저해되고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매우 큽니다.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등 상장 유지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상장 페이지 심사도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등 효율화해서 부실 상장사는 시장에서 적시에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불공정 거래 척결을 통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 코스피 5,000포인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의 협업 강화 그리고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실천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이달 내로 설치 가동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7월 30일 9시에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 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 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 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건을 금년 중에 다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 기반 시장 감시 체계 구축도 3개월 내로 완료를 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탐지 및 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천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서 수사기관과 함께 주가 조작 세력을 뿌리뽑고 국내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하나 초반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아울러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외에도 분식회계도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물을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강화 방안도 그동안의 감리위 증선 논의 내용을 감안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적절한 기회에 대외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회계 분식을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소위 폐가망신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마치고요. 오늘 여기 금감원 부원장님도 계시고 시간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현재를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별 종목 관련 예, 그 합동대응 우리 그 풀본 자료에도 있다시피 이게 각 기관에서 전문 조사 인력을 이쪽으로 출장 내지 파견을 하다 보면 본부의 어떤 인력의 어떤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대응으로 보내는 만큼은 본부 내에서 증원 내지 추원을 통해 가지고 본부의 조사 역량이 약화되는 일은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까 제재 수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제재 수단이 법적으로는 근거가 되어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는 부분이라서 과징금 부분도 어떻게 부과를 할지, 그다음에 지급정지 요건은 어떻게 할지 등등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기준도 지금 자본시장연구원이나 어떤 교수님들하고 논의를 세부적인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한두 달 내에 할 예정이고요.
그런 게 다 믹스가 되면 아마 합동대응단 중심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자료에 한 페이지 정도로 예시를 좀 넣어놨는데요. 일단은 세 가지 정도 예시를 궁금해하실 거봐 넣어놨는데, 일단은 그 시장에 주가 조작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조직적, 기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전력자들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자들의 워낙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해서 그런 일반인들 말고 그런 전력자들을 여하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기관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전력자의 어떤 리스트나 그런 인적 관계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각 기관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동 대응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퍼즐을 맞춰서 그런 상습적인 주가 조작 세력들을 적출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대주주나 경영진이 연루된 사건들을 우리는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 주주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면서 대주주의 이익에 도모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런 재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는 합동대응당 중심으로 빨리 밝혀서 시장에 오픈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신종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SNS나 이런 등등이 활용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앞에 거래소의 어떤 이제는 어떤 기존 언론 말고도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나오는 것들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보는 것처럼 그런 신종 수법에 대한 것들은 합동대응단에서 중점적으로 볼 예정인데 그 세 가지 중심이지만 뭐 그 외에도 거기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세 가지 중심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간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장소를 거래소로 택했고요.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그런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내지 부원장관님 지휘의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위에서 보내는 4명도 현재 자본시장 조사과에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막바로 그런 사건 심리부를 할지, 그다음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우선 심리부에서 할지 거기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해가지고 이건 좀 중요한. 글쎄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는 자본시장 쪽에 어떤 관리 감독의 효율화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떤 더 큰 틀의 금융감독부 체계 개편까지 일어나게 되면 그게 뭐 일어날지 아닐지 뭐 어떤 타임라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되면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워낙 또 자본시장 쪽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 감시 심리 조사 단계를 단축하는 거고요. 최종의 그 조사 결과가 나와서 생션을 하는 부분은 현재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뒷부분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런 거를 우리도 안건 선정을 함에 있어서 합동대응단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부분은 조금 더 우리도 그렇게 테이블에 올릴 때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분은 우리가 제도가 들어올 때 그런 연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행정부에서 이런 과징금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게 형사처벌의 프로세스의 어떤 은밀성 이런 부분들,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공표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주가조작법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그런 경제적 제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 가치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간의 어떤 절충 내지 타협으로 이렇게 지금 자본시장법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징금을
막바로 행정청에서 부과하자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런 이게 불공정거래 사건의 특징이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횡령이나 사기나 이런 형법상의 이슈하고도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수사기관의 지적도 타당해서 우리가 검찰과 협의되거나 아니면 보낸 지 1년이 됐는데도 검찰에서 액션이 없는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나눠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느 정도 좀 사안이 일반인들 사건과 사안이 좀 간단하고 명확한 그런 소액 사건처럼 좀 간단한 것들은 검찰과 충분히 협의가 돼서 증선위에서 과징금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좀 더 나가서는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검찰 쪽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아마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되는데 아직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증설 단계에서 부과하는 것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 궤로 그리고 위반자 공개하는 부분도 증선위에서 고발 통보하는 것까지 공표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좀 전에 그 과징금 이슈와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대외 공표하는 것은 어떤 피의 사실의 공표나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우리가 케이스를 1, 2, 3 나눠서 그 증선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은 먼저 일단은 공표를 하는 것을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임팩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증선이 2개월 후에 한 2개월 후에 의사록에서 마스킹 처리돼서 있다 보니까 많은 기자분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고 어느 회사일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대외 공표가 되면 상당히 그런 주가 조작을 시도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그런 분식회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선이 얘기하면 바로 이거는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 우리가 한국판 SEC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개편이 되면 SEC로 지금 우리 증선인데요. 거기에 그런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의 조사감리조직, 또 거래소의 시감리조직, 그다음에 금융위 내에서도 자본시장국이나 자조단 등등을 다 하드웨어 개편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또 품이 많이 들고 굉장히 여러 기관에 그거를 다 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합동대응단 하게 돼서 실적이 괜찮다 그러면 야 이것도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랄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유관기관끼리 협정을 해서 좀 실적을 내서 이런 파일럿 테스트 같은 그런 기능으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 공과를 평가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한국판 SEC까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개인 기반하는 부분은 우리 자료에도 있지만 그 미국의 필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하는 부분을 전 벤치마크를 했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은 워낙 또 시감에서 다양한 증권사랑 이제 연결을 해서 그런 거를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좀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개정 작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빠르면 여러 가지 절차를 단축하면 10월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시감위에서도 그게 IT를 그런 프로그램을 깔고 시스템 하는 것들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시점에 맞춰서 일단은 모든 증권사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 먼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10월에 맞춰서 다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실상장사 대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자료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완결성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달에 발표한 부분이 그게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오후에 이제 금융위에 상정돼서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상장사의 그런 시총 기준이나 매출액 기준 높이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 전반적으로는 우리 어떤 주가 지수를 위해서는 또 저희가 심의를 해보면 그냥 그렇게 불공정거래 사건들이 굉장히 그렇게 시총 낮고 그 거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자본 애매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게 걷어내 주는 게 시장 정상을 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런 방향은 기존에 발표한 것 외에도 부실 상장사는 잘 적게 걸러내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 방향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알기로서 그런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당초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계좌 기반으로 쭉 하던 부분이 그동안 이어져 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라더벤 사건 이런 거 때 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주가 조작 세력들은 시가미에서의 그런 스크린하는 기능들을 어느 정도 알고서는 이제 그렇게 계좌를 쪼개서 들어와서 그런 감시망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개인 기반으로 해야지 이 부분이 우리 거기 예시나 그림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이렇게 호가 관여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게 다른 여러 개 증권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감시망을 좀 피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까라고 시감에서 그동안 고민을 해서 그런 제도 개선하고 시스템 개선까지 그런 상당한 기간 동안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발표 때 포함을 해서 전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감위에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시장감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그 신속하게 심리와 그 조사가 필요한 중대한 종목들을 먼저 선별할 수 있을 그런 혐의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을 그 적출하는 데 먼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감시 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이 혐의가 있는 종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변수의 영향도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변수들의 각각의 영향도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그 위험 종목을 적출하는데 사용하려고 우선 하고 있고, 추후적으로는 아마 매매 형태를 분석하는 그 툴로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그 비금전 그 과징금하고 기타 행정제재 조치들이 근거는 들어와 있지만 아직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새로운 사건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되지만 다른 것들은 어떤 국민의 권익 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적용이 어렵고 금년부터 새로 일어난 사건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과징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게 믹스가 돼서 같이 조치가 부과가 되면 사실상 이거는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거래를 못하는 사람,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제 이름 공표까지 되고 그러면 사실상은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된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형사처벌 부분과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원래 있던 부분이긴 하지만 형사처벌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형사처벌이 왜 그동안 이렇게 낮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그런 형벌이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당이득 액수가 우리가 5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서 그 구간에 따라서 징역형이 달리 적용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과징금 제도가 들어올 때 같이 자본시장법에 뭘 개정이 됐냐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주가 조작권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이제 검찰하고 변호인하고 다툼이 있게 되면 변호인들은 이게 그 주가 조작한 사람이 얻은 이익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매크로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의 어떤
호황 이런 거에 따라 한 거지 부당이득은 굉장히 작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법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부당이득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되게 작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징역 1년 이하 내지는 뭐 보통 뭐 집행유예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에 낮게 나왔는데 이게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가 되면서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부당이득 산정하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고 액수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도 그런 부분에서 형벌도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나온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형사 쪽에서도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가 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뭐 손방망이 처벌, 형사처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제재 부분이 이렇게 패키지로 도입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금년 중에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에 그런 부분이 주가 조작하다가 걸리면은 사실상 폐가 망신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물론 합동 대응자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좀 사회적으로 좀 중요한 사건들은 이런 합동 대응에 처리를 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충원은 시간에는 충분히 조직 인력을 확충할 것은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감이 본부 조직은 지금보다도 더 커지는 쪽으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감이 어떤 거래소 전체 차원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금융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용인을 해서 시감이 조직 인력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임원의 추가랄지 아니면 감시 인력의 추가랄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감이의 조직이나 인력은 현재보다 더 확대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독립적인 기구까지 독립적인 기구 내지는 어떤 SEC와 그런 부분까지 논의하기에는 그거는 조금 더 하드웨어 개편 관련된 부분이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는 뭐 시감이 독립까지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감이 독립보다는 시감이와 어떤 조사기관 간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이런 심리조사기관의 단축을 통해서 주가 조작범들을 빨리 잡는 부분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실 상장사 퇴출 부분은 아마 자료에도 좀 있겠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게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뭐 코스피의 경우 뭐 8, 9%, 뭐 코스닥도 뭐 그 정도 몇 년에 걸쳐서 이게 기준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에 걸쳐서 쭉 가기 때문에 그거를 해가지고 그 정도는 아마 8, 10% 정도는 아마 퇴출될 것이라고 시뮬레이션 한 게 아마 우리 자료에도 있고 당시 1월에 발표했을 때도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